안녕하십니까, 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입니다. 오늘은 구글 3편 연예인과 구글 걱정은 쓸데없다고 왜? 이런 주제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맵의 사용자 수는 무려 20억 명에 육박합니다. 슈퍼 앱에 진입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챗 GTP가 나온 이후에 모두가 구글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구글의 검색 광고는 무려 구글 매출액의 57%를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구글을 걱정하는 건 사실 합리적입니다. 구글이 위험할 수 있다. 합리적인 걱정이죠. 하지만 구글은 다양한 분야에서 또 탄탄한 수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잠재력이 있어서 그렇게 많이 걱정하지 않아도 될 수 있다. 또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알파벳의 2022년도 부문별 매출액을 보면은 구글 검색이 195조 원으로 57%, 구글 광고 비중이 전체 79%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보면은 사실 검색 비중이 굉장히 높은 편이죠. 근데 이제 구글 맵, 또 구글에 이제 숨겨진 어떤 그 사업 부문들 보면은 구글 맵이 있는데요. 한국은 사실 네이버와 카카오가 있기 때문에 구글 맵을 많이 안 쓰는 편이죠. 그래도 한국인들도 해외여행 갈 때는 구글 맵을 꼭 씁니다. 세계인들은 한국과 달리 구글 맵이 일상이죠. 한국, 중국, 러시아를 제외하고는 구글이 완전 장악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전 세계 구글 맵 사용자 수는 무려 20억 명에 육박을 합니다. 그래서 세계인들은 구글 검색과 구글 맵이 일상이고요. 길 안내, 주변 탐색, 식당, 네일샵 예약 등 다양하게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구글 맵은 근데 어떻게 돈을 벌까요? 첫 번째는 광고를 통해 돈을 벌고요. 두 번째는 지도 데이터를 판매해서 돈을 법니다. 세 번째는 예약 중개 수수료를 통해서 돈을 버는데요. 구글맵 광고 수입은 지도에 표시되는 광고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구글맵에 표시되는 스폰서 광고 방식입니다. 구글맵으로 이제 검색을 했을 때 상위에 표시될수록 고가인데요. 소비자가 해당 광고 클릭했을 때 광고비가 부과되는 그런 것도 있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구글맵의 지도 데이터를 유료로 판매를 합니다. 이게 되게 인기가 폭발인데 특히 승차 공유 회사인 우버는 이 지도 데이터가 필수이기 때문에 구글맵의 그 API를 굉장히 비싼 돈을 주고 사고 있습니다. 우버 외에도 이베이 등 수많은 기업들이 구글맵의 지도 데이터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쪽으로도 굉장히 짭짤하게 수익을 남기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예약 중개 수수료 수익이 있는데요. 구글맵을 통해서 사용자가 레스토랑을 예약을 하면은 그 해당 레스토랑이 구글맵에 수수료를 지불하는 그런 구조죠. 그리고 호텔 예약 같은 것도 검색을 하게 되면 가격 비교 서비스를 통해서 수수료를 받는 그런 것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익 모델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알 수 있고요. 결론적으로 구글맵은 구글의 굉장한 알짜 사업입니다. 구글맵 사용자 수는 20억 명으로 슈퍼 앱으로 진화 중이고 연간 매출액은 약 12조 원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정확히 구글이 발표하지는 않고 있지만 어쨌든 전체 매출액 339조 원으로 대비를 해보면은 약 3.5% 수준의 매출 그 비중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구글맵의 인공지능을 적용해서 계속 진화하고 있기 때문에 구글맵의 성장은 계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를 독점해서 구글 플레이를 거의 30%를 갈취하고 있는데요. 갈취란 표현이 좀 세긴 한데 어쨌든 그런데 전 세계 안드로이드 사용자 수는 몇 명일까요? 이게 정확하진 않은데 약 34억 명 내외, 점유율은 72%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와 연관이 되어 있는 구글 플레이도 34억 명 정도가 쓴다고 간주를 했을 때 구글 플레이는 앱이나 게임, 음악, 전자책 등의 디지털 콘텐츠를 하나로 모아놓은 이제 스토어라고 볼 수 있죠. 앱스토어. 그래서 애플의 iOS 사용자 수도 보면은 약 11억에서 15억 명 정도 되고 점유율은 23% 정도 됩니다. 연관된 앱스토어도 동일한 그런 사용자 수를 좀 보이고 있을 텐데요. 결론적으로 구글 플레이와 애플 앱스토어가 앱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근데 지금 구글 플레이는 사실 독점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초심을 좀 잃고 있죠. 초기에는 애플보다 이제 늦게 출시를 했기 때문에 게임만 30%의 앱 수수료를 받고 나머지 앱들에 대해서는 거의 수수료 무료 정책을 써왔었는데요. 이 정책으로 이제 전 세계 개발자들을 많이 끌어모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구글 플레이의 독점이 완성이 되니까 수수료를 인상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인앱 결제란 구글 앱 마켓인 구글 플레이를 이용할 때 자체 시스템 결제 서비스 이용 대가로 최대 30%의 수수료를 앱 공급자에게 부과하는 제도를 말하는 거죠. 근데 구글 플레이가 이 앱스토어 수수료를 최대 30%를 이제 징벌하기 때문에 거의 갈치 수준이라고 느끼는 경우가 많은데 2년 전에 구글 플레이가 인앱 결제를 강제로 도입을 해버립니다. 게임 앱은 원래 30%라 반발이 약했는데 나머지 앱 공급자들은 거세게 반발하게 되죠. 특히 웹툰이나 웹소설, 전자책 같은 앱 공급자들이 정말 분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반발이 심하니까 다시 15% 내렸는데 여전히 이것도 비싸다. 그래서 이제 엄청나게 막 여러 가지 고발하거나 이런 식으로 거세게 반발을 했고요. 그리고 또 구글은 그 독점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한국의 그 앱 경쟁사였던 원스토어에게
이제 그 방해를 하죠. 그 진입을 못하게, 이쪽에다가 이제 앱을 넣지 못하게 여러 가지로 교묘하게 방해를 해서 세계 최강의 한국 공정위에게 불공정행위로 과징금 421억 원을 부과받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구글은 한국에서도 독점을 완성하게 되는데요. 한국의 국회는 구글의 인앱 결제를 제한하는 일명 구글 갑질 방지법을 제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기통신사법 개정안이 2021년인가 세계 최초로 통과를 하게 됐죠. 그래서 그렇다면 이렇게 인앱 결제 방지법이 통과가 됐으니까 구글 플레이가 좀 달라졌냐? 사실 별로 안 달라졌거든요. 이 강력한 독점력으로 인해서 별 타격이 없는 거죠. 그래서 구글 플레이가 한국 법률 때문에 제3자 외부 결제를 허용을 했습니다. 허용을 했는데 외부 결제 수수료가 무려 26%가 된 거죠. 거기다가 전자결제 대행 수수료, 피지 수수료가 따르기 때문에 사실 인앱 결제를 30% 내는 거랑 별 차이가 없습니다. 최근에 그리고 구글 플레이랑 카카오가 충돌했죠. 인앱 결제 문제로. 근데 결국은 구글 플레이가 업데이트를 중단해 버린다고 하니까 원만하게 합의가 됐습니다. 그리고 카카오도 그 거대 기업, IT 기업 카카오도 결국 구글과 정면 대결은 부담스러웠던 거죠. 원만하게 합의가 돼서 끝난 거죠. 결국 구글 플레이는 우리 앱을 공급하는 입장에서는 뭐 굉장히 나쁜 기업일지 모르지만 구글 입장에서는 굉장히 효자 사업인 거죠. 구글 플레이 연간 매출액을 추정액을 좀 보면은 2022년에 5조 원의 매출액을 올렸고요. 이 중에 게임 관련 매출액이 3조 7천억이니까 구글 앱의 사실 매출 중에 게임 매출 비중이 거의 74%로 굉장히 높은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글 앱은 게임이 먹여 살린다. 이런 해석이 가능한 거죠. 결론적으로 구글 플레이의 미래는요. 아직 매출액이 5조 원이라 구글 전체 매출액 339조 원이랑 비교하면 1.5%밖에 안 되는데 정말 구글이 원하는 대로 게임 외에도 다른 앱들도 앱 수수료 30%의 수렴을 하게 된다면 매출은 급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향후에 구글의 강력한 수익원이 될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래서 안드로이드 오토, 자동차 운용체제도 구글이 지금 노리고 있습니다. 구글은 스마트폰 안드로이드를 통해서 운용체제를 독점해 있기 때문에 이거를 톡톡히 재미를 봐서 운용체제의 중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자동차 운영체제도 노리고 있는데 전 세계 자동차 보유 대수를 보면은 약 15억 대 정도 되거든요. 자율주행차 시장은 지금 경쟁이 굉장히 심합니다. 테슬라의 FSD, 풀 셀프 드라이빙이 지금 선두를 차지하고 있고 구글도 웨이모를 개발하고 있는데 아직 좀 불안전하죠. 그리고 법적 윤리적 규제로 사실 최종 승인이 쉽지 않아서 자율주행차 시대는 생각보다 좀 오래 걸린다. 아직 멀었다. 이런 판단을 하는 게 합리적이고요. 이 먼 미래를 기다릴 수가 없기 때문에 구글이 자동차 운용체제를 먼저 진입을 하려고 속도 느린 자율주행차 대신에 10억대가 넘는 자동차 운용체제를 선점하려는 전략을 지금 피고 있는데요. 그 핵심이 안드로이드 오토인 거죠. 이 안드로이드 오토와 구글의 안드로이드 오토와 애플의 카플레이가 지금 그 자동차 운영체제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오토란 자동차와 스마트폰을 연결해주는 앱을 말하는데요. 모든 자동차 내부에는 소프트웨어 성능이 낮은 기존 내비게이션과 오디오가 존재를 합니다. 이 성능 낮은 소프트웨어를 성능이 우수한 안드로이드 오토와 연결을 해서 출력을 해주면은 훨씬 소프트웨어의 성능이 업그레이드 되는 거죠. 이를 통해서 이제 자동차의 어떻게 보면 운용체제를 노리는 그런 전략을 쓰고 있는데요. 자동차 운영체제 시장 현황을 보면 구글 안드로이드 오토 사용자가 1억 명입니다. 애플 카플레이 사용자 수는 5천만 명. 그래서 자동차 제조사들은 본인들도 이제 운영체제를 만들고 싶지만 쉽지가 않은 거죠. 만약 운영체제를 만드는 게 쉽다면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이 왜 아직까지도 구글 운영체제에 의존을 하고 있을까요? 이 운영체제가 정말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그 구글과 애플의 기술력을 따라가기 어렵다. 운영체제만큼은. 그렇게 좀 판단이 되어지고요. 결론적으로 자동차 운용체제의 미래는 밝습니다. 현재는 가벼운 기술만 보여주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자동차의 그 하드웨어와 완전 통합해서 자동차 시장에서도 이 스마트폰처럼 안드로이드 운용체제를 장악하는 걸 최종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구글의 어떤 핵심 사업 모델 중에 하나가 구글 클라우드죠. 이 구글 클라우드가 2023년 1분기에 사상 처음으로 흑자를 달성하게 됩니다. 글로벌 클라우드 시장 점유율 현황을 보면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가 32%, 23%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구글이 10%로 3등을 차지하고 있죠. 구글이 만년 3등이라 아쉽지만 3등임에도 불구하고 클라우드 시장 성장 가능성이 워낙 높기 때문에 구글도 수혜를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글로벌 퍼블릭 클라우드 시장 매출 전망을 살펴보면
2022년에 588조였는데 2023년에는 무려 710조 원으로 21%의 고성장이 예상이 되고 굉장히 막대한 시장 규모죠. 클라우드 서비스란 각 회사들이 서버를 가지고 있지 않고 아마존 같은 클라우드 회사가 전문적으로 서버를 관리해주는 서비스를 말하는데요. 각 회사들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유는 직접 서버를 사서 관리할 수도 있지만 비용이 많이 들고 빠르게 변화하는 IT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의 기업들이 클라우드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근 트렌드가 또 멀티 클라우드예요. 그래서 1위인 아마존이 긴장을 하고 있는 게 오라클 발표에 따르면 98%의 기업이 2개 이상의 클라우드를 검토하고 있다. 왜냐하면 에러 등이 발생했을 때 시스템 안정성, 1위 업체에 종속되는 게 좀 부담스러운 거죠. 이런 어떤 트렌드의 변화도 3위인 구글에게는 굉장히 점유율 격차를 줄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구글 클라우드의 매출 및 영업 현황을 보면요. 이번 1분기 실적 발표했는데 드디어 전년 1분기에 마이너스 8,400억이었는데 이번에는 플러스 2,400억으로 흑자 전환하게 됩니다. 사상 첫 흑자 전환이라서 구글에서도 굉장히 이제 좀 환호를 했고요. 투자자들도 굉장히 좀 기뻐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론적으로 클라우드의 수익은 앞으로 급증 기대가 되고요. 챗 GPT의 등장으로 인공지능 사용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클라우드 사용 증가로 이어져서 구글 클라우드도 수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 전체 매출에서 클라우드 매출은 아직 10%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성장 여력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구글 걱정과 연예인 걱정은 할 필요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다음 시간에는 구글 4편, 구글 시원하게 망한 사업들이 많은 이유는 이 주제로 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투자에 대한 최종 판단과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감사합니다.